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자료 그 회로 이론 문제 20개를 좀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냥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질문들 속에 있는 전기회로의 핵심 원리들,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끄집어내 보려고 해요. 혹시 이 분야 공부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궁금하신 분이라도 분명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제 눈길을 끈 게요. 그 키르히오프 법칙 문제 질문 1이었어요. 계산에서 나온 전류값 있잖아요. 그 부호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처음 내가 예상한 방향이랑 실제 전류 방향이 맞냐 틀리냐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부호 정말 중요하죠. 네, 이거 그냥 숫자라고 넘기면 회로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요. 키르히오프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에너지 보존이나 전하량 보존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요. 복잡하게 얽힌 실제 회로에 맞게 전자가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는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한 방향이랑 실제 결과가 다른지 알려주는 그 부호 하나하나가 회로 해석에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전류 흐름의 큰 원칙을 봤다면 이번엔 전기가 만드는 좀 더 신기한 효과로 넘어가 볼까요? 그 펠티의 효과를 이용한 전자 냉동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와, 전기를 흘려보내서 한쪽은 뜨거워지고 다른 쪽은 차가워진다니? 이거 정말 재료과학의 마법 같지 않나요? 열 내는 건 익숙한데 전기로 직접 냉각이라니요? 아, 네. 정말 주목할 만한 열전 효과 중 하나죠. 네, 마치 작은 아이스박스를 그냥 전기로 만드는 느낌? 맞아요. 서로 다른 금속이나 반도체를 딱 붙여놓고 전류를 흐르면요. 그 접합면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방출하는 원리예요. 그냥 저항 때문에 열나는 거, 우리 줄 효과라고 하죠? 그거랑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뭐랄까, 재료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 이걸 이용해서 기계적인 움직임 없이 전기로 바로 온도 차이를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석에 세게 붙는 물질, 강자성체, 질문 3, 이랑 아닌 물질 구분하듯이 재료의 성질을 아는 게 이런 독특한 기술의 핵심인 거죠. 아하, 재료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졌군요. 또 회로 부품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축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높아지잖아요. 질문 7. 그런데 저장할 수 있는 총 전하량, 그러니까 용량은 왜 그대로인 건가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압 세지면 더 많이 저장될 것 같은데.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전압, 즉 전위차하고요. 용량, 그러니까 저장된 총 에너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아, 다른 개념이다. 네, 직렬 연결은 전압을 높이는 데는 좋지만 모든 축전지에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용량은 그중에서 용량이 제일 작은 축전지에 하나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건 배터리팩 설계 같은 실제 응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죠. 그렇군요. 가장 약한 고리에 맞춰지는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요. 코일 두 개를 서로 직각, 그러니까 90도로 놓으면 상호 인덕턴스가 0이 된다는 거. 이것도 흥미롭죠. 상호 인덕턴스가 0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쉽게 말하면 한쪽 코일이 만든 자기장이 다른 쪽 코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장의 방향 때문에 서로 그냥 무시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방향 하나로 그렇게 되다니. 그리고 계산 문제들도 꽤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개념들, 예를 들어 임피던스나 유효 전력 같은 것들이 실제 회로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알레 직렬 회로 전류 계산, 질문 6이나 삼상 교류 소비 전력 계산, 질문 16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예를 들어 R을 회로면 그냥 저항의 R만 보는 게 아니라 코일이 교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 유도 리액턴스, XL까지 합쳐서 봐야 하죠. 이걸 합친 게 교류 입장에서의 진짜 저항 같은 건데 바로 임피던스, Z, 질문 6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알아야 정확한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교류의 저항은 임피던스군요. 네. 또 교류 전력도 복잡하죠.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 전력 W,
그리고 에너지를 잠시 빌렸다가 돌려주듯이 회로에 부담만 주는 무효전력 VR, 그리고 이 둘을 합친 뭐랄까 겉보기 총전력인 피상전력 VA,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13, 9. 네, 전력 종류가 여러 개네요. 그렇죠.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 D랑 전개 강도 E의 관계, 질문 12나 전기 회로의 전류 I가 자기 회로의 자속 파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 질문 8.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전자기 현상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그 비오-사바르 법칙 질문 20이나 쿨롱의 법칙 질문 11 같은 아주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결국엔 이런 기초적인 원리들이 모든 복잡한 현상들을 다 떠받치고 있는 거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법칙들이 우리가 다루는 모든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이자 도구인 셈이죠.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듯이 복잡한 회로 이론이나 최첨단 기술들도 전부 다 이 근본 법칙들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납축전지가 방전되면 양극과 음극 모두 황산납, PbSO4로 변한다는 화학적 변화. 질문 19.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해하면요. 단순히 전기 현상을 넘어서 물질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는 당신의 학습 자료인 전기회로 이론 문제들을 통해서 키로교프 법칙 부호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펠티의 효과의 신기함, 직렬 연결된 전지의 특성, 또 다양한 전력 계산의 중요성,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전자기 법칙들까지 여러 핵심 개념들을 짚어봤습니다. 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았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이는 문제들 속에도요. 사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중요한 원리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 이건 왜 그럴까? 이 원리가 다른 현상이랑은 어떻게 연결되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오늘 이야기한 이 원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숨쉬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자기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응용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